정청래가 긴급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뜨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대체 누가 이 위험한 상품의 문을 열었는가? 뒤늦게 기록을 확인했더니 정책 책임의 한복판에서 뜻밖의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김민석입니다. 2026년 1월 총리 직속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예고했고 4월에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상품이 실제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뒤에야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의결할 때는 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자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청래가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된다며 긴급 입장문까지 공개한 겁니다. 대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구의 판단으로 추진된 것인지, 민주당과 당정 협의는 정말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김민석은 왜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원과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에) 총리 직속 금융위원회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법 예고가 있었고 4월에 총리 주관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고 5월 달에 총리 직속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상장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금감원장이 틀어 누워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 그게 지금 주식이 코스피가 상승하고 이래서 좋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단일 종목 ETF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멘붕이 왔고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사과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멘붕 상태입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변동성이 컸을 때,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했던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도 입국닷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지 않는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0만, 2천만 국민들은 지금 등골이 휘고 지금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당정협의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총리실 금융위에서 이걸 결정한 것 같은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당에 만약에 이것을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마했습니다. 정말 이 위험한 상품이 김민석이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된 것이 맞는가? 정말 김민석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된 것이 맞는가? 그런데 기록을 따라가 보니 설마가 사실이었습니다. 정책 책임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은 김민석이었습니다. 시간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국무총리 소속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달 뒤인 5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실제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상품 상장. 정책의 문을 연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은 김민석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김민석이 ETF 상품을 직접 단독으로 설계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김민석은 당시 대한민국 국무총리였습니다. 정부 정책을 총괄했고 관련 시행령이 통과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자 마치 그 회의장에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안건 이름만 읽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사회자가 아닙니다. 정부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위험성을 검토하고 결정의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성과가 나면 김민석의 국정 경험이고 국민들이 손실을 보면 금융위원회 실무자들의 책임입니까? 잘 되면 유능한 총리, 잘못되면 회의만 진행한 사회자. 이 정도면 국정 경험이 아니라 성과만 골라갖는 정치적 뷔페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김민석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이 열린 이 상품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는 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가까이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 역시 훨씬 빠르게 커집니다.
변동성이 반복되면 기초 종목의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투자자의 원금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품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크게 출렁이면서 수많은 투자자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증시 상승을 자랑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품의 거대한 변동성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말했지만 일부 투자자에게 돌아온 것은 활성화가 아니라 계좌의 초토화였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출시된 뒤 금융감독원장에게서 충격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융당국의 수장이 이미 출시된 정부 정책을 두고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 하나만으로 당시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김민석이 직접 찍어 눌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민석의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당시 금융당국 내부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에 관한 반대나 우려가 제기됐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왜 강행했습니까? 없었다면 정부를 총괄하던 총리는 대체 무엇을 검토한 겁니까? 금감원장이 뒤늦게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할 정도의 상품을 김민석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대체 어떤 논의 끝에 통과시킨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정상적인 정치인은 당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밝히고 정책 판단이 옳았는지 국민 앞에서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TV토론에서 직접 질문했습니다. 총리 시절 입법 예고가 이뤄졌고 김민석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으며 금감원장조차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직 총리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면 그 자리에서 반박하면 됐습니다. 자신은 위헌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당 정책은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다고,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하면 됐습니다. 결국 정청래가 오늘 긴급 입장문까지 공개한 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민석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됩니다. 정청래가 공개 토론에서 물었는데도 김민석이 답하지 않으니 입장문을 내서 다시 공개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김민석 측이 드디어 입장을 내놨습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은 김민석 전 총리의 지시였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다. 그리고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은 김민석이 금융위원회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당장 도입하라고 지시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을 부인했다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의 정책적 책임까지 사라집니까? 2026년 1월 총리 소속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예고했고 4월에는 김민석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상품이 실제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석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위험성을 검토했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민주당과 당정 협의는 했는지 이 질문에는 여전히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측은 넓은 책임의 문제에는 답하지 않고 직접 지시했다는 가장 좁은 표현 하나만 골라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질문한 사람부터 겁주겠다는 겁니까? 논점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으로 옮겨놓고 원래 질문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김민석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총리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위험성 보고를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왜 막지 않았습니까? 보고받지 못했다면 개인 투자자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금융정책이 추진되는데 정부를 총괄하던 총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무총리는 자신이 직접 문서를 작성한 정책에만 책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부 전체의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의 판단을 조정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정의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니 자신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겠다면 이건 초등학생 만도 못한 생각입니다. 잘된 일은 국정 경험이고 잘못된 일은 내가 직접 지시한 적 없다로 끝납니까? 김민석 측이 밝힌 것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내놔라. 좋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석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국무회의를 주재한 총리로서 어떤 검토를 했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으며 어떤 안전장치를 요구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책임입니다. 정책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이 통과되는 과정을 그저 지켜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정청래는 당과 협의가 들어왔다면 신중하게 추진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정 협의는 정말 없었습니까? 집권 여당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개인 투자자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줄 고위험 금융제도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가 터지자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려는 겁니까? 이게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까?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 질문에 정치적으로 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소장은 해명이 아닙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총리 재임 중 진행된 모든 정책적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시 무엇을 보고받았고 무엇을 판단했으며 왜 이 제도를 막지 않았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 본인의 억울함을 당당하게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석은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좀처럼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강득구 의원의 페이스북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현주 의원과 관련된 텔레그램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핵심 사실관계를 본인이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물으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혹을 제기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거대한 정치적 문제로 키웁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 질문이 돌아오면 왜 나에게 묻느냐며 화를 내거나 침묵합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까? 금감원장에게 물어보시지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이렇게 소리치며 화를 낼 생각입니까? 김민석이 국무총리였고 김민석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그 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의결됐기 때문에 김민석에게 묻는 겁니다.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말할 때 김민석은 당시 총리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도 당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옳았다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더 이상 비겁하게 침묵하지 마십시오. 정청래의 주장이 틀렸다면 당시 국무회의 자료와 정책 추진 경위를 공개해 당당하게 억울함을 푸십시오. 당정 협의가 있었다면 그 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설명하지 않은 의혹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더 커질 뿐입니다. 김민석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당한 해명입니까? 책임 있는 사과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모두가 잊을 때까지 입을 닫고 버티는 겁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더 많은 민주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